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티비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어제 미국 파생 만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음봉이 생길 때마다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시장 상승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하는 분들도 지금 자주 그 칼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고점 논란이 과연 지금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 고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바이오 대장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1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점 논란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 성장주 지키기입니다. 과연 지금이 고점인가? 그리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파생 만기가 항상 그 반전 포인트였는데 과연 6월 19일이 반전 포인트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이제 그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폭망한 거는 그 대충 다 알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급톤할 거라고 봤지만 지금 현재 리오픈 후에 다시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 봐서는 3Q의 실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예상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 더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하는 분들이 지금 자꾸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그 논리들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시그널이 아니고 노이즈에 그친다면 과연 우리는 바이오 대장주나 성장주를 과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수익을 위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 15분봉입니다. 15분봉을 한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요 이제 그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요. 자, 여기가 저 11일입니다. 6월 11일 날 이 저점에서 종가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갭 하락을 했었는데요. 12일 날 금요일 날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때 저점이 284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 이후로 285를 건드리지 못 284를 한번 시도했다가 밀리고요. 시도했다 밀리고 계속 이랬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아침에 시초가를 갑자기 284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다가 굉장히 그 흥분되게 만들어서 그 갭 상승하면서 흥분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음봉으로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찍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반등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허무하게 이러다가 고점 찍고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걱정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제 6월 19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어저께죠. 미국 그 선물 그 만기 때 보시면 빅스 차트 같은 경우도 선물 하락하는 것만큼 빅스 차트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지금 뭐 파생 쪽에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말씀드리긴 뭐 하고요. 다음 풋 콜레이셔도요. 제가 풋 콜레이셔는 풋 거래대금을 콜 거래대금으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같으면 1이 되겠죠. 자, 1.0이 여기입니다. 1.0. 1.0이 여기인데 지금 보시면 0.91로 끝났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직까지도 콜을 1이 안 넘어가니까요. 이건 분자고 이건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콜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콜 거래 대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시장이 그 파생 쪽에서 그 하방 포진을 쌓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깨고 내려와서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보시면 미국 쪽에서도 약간 그 페드 쪽에서도요. 어, 급격한 주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자산 쪽의 어떤 그런 또 그 과열 문제 그리고 또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지금 관리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97.58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어떤 급 상승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더 관찰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제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의 고점과 한국 시장의 고점은 동행할 것이다. 뭐 요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은 장중에도 그 미국의 선물 차트를 거의 뭐 복제하다시피 따라가고 있죠. 저는 이제 동행한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은 동행을 하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국이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나 그 다음에 또 경제 활동 재개라는 시점이 미국과 한국과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시차가 계속 존재합니다. 락다운 시점도 그렇고요. 리오픈 시점도 그렇고 그게 그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컨택트 주식이나 언택트 주식들의 실적이 한국의 실적을 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뭐 금액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2분기 실적 발표 시기가 저는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 2분기 실적이 45일 이내 발표하기 때문에 8월 15일 기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가 7월 초에 하는 거는 잠정 실적이죠. 이게 이제 그, 그 확정치는 그 7월 말쯤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7월 중하순부터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보통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한국의 실적을 보고 미국의 실적들도 대충 어느 정도나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뭐그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요 그 가장 큰 자산운용사에서도 한국의 데이터를 지금 그 사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버블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막 파생 쪽에서 뭔가 지금 그 2월 달에 하방, 그 다음에 3월 달에 상방,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상방이었죠. 이 파생 세력들이 만약에 버블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방으로 꺾인다고 했을 때 파생에서 뭔가 포지션 변화가 제가 쿠키 정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런 어떤 그 단서를 어디서든지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생 포지션 변화를 계속 관찰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한국의 백화점들 실적 추정치긴 하지만 1월 달을 100으로 놨을 때 이러한 2월, 3월, 4월, 5월이 이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5월 달 되니까 대충 1월 달 거래액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 스타벅스, 한샘, 자라, 넷플릭스 뭐 주요 업체들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는 1, 2, 3월 달 오히려 쭉 올라갔다가 4월 달, 5월 달 좀 둔화되는.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1월 달에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아직까지 1월 달을 회복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한샘 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5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좋아져가지고 1월 달을 거의 회복한 수준. 자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급격하게 줄었다가 3월 달, 4월 달 좋아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옆으로 눕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한국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서 2월 달에 줄었다가 3월 달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4월 달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5월 달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업태를 그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쪽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한국의 데이터를 100% 수용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얘들이 일정 부분의 웨이트, 가중치를 두고 반영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초 영상에서 제가 미국 시장의 반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첫 번째는 파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19일, 7월 17일, 8월 20일이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도 위클리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버블 논란입니다. 과연 메인 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가 각각 정말 옵티미스틱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좀 증가하면서 이 컨택트 주식들이 지금 뭐 좀 그 회복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좀 혼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언택트 주식들은 지금 계속 그 성장주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그 빵이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계속 QOQ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과연 주가 상승 속도를 실적 성장 속도가 따라줄 수 있느냐, 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시점과 1번 조건과 2번 조건의 인터섹션, 엔드죠. 요거를 같이 맞춰봤을 때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시장이 반전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일봉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음봉마다 고점을 주장하셨는데 이때도 고점 얘기했다 올라왔죠. 이때도 고점 얘기가 올라왔죠. 여기는 지금 고점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올라왔죠. 여기서 또 고점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고점의 트리거는 무엇이 언제가 되고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과거 벤처 버블 시기에 새로운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솔본이죠. 자, 이게 지금 1999년 10월이고요. 여기가 12월 2000년 1월입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달부터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점이 이런 시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탈출한, 만약에 이런 버블이 만약에 시장에 그 발생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그 탈출한다고 하면 너무 좀 그 억울할 것 같죠. 어쩌면 이 위에 가서 또 걸려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또 지금 고점을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다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주식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0년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앞에 그림은 로그 스케일로, 보기 편하시게 로그 스케일로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등간격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게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에 걸리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안 나가고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을 안 하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여기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S&P 500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생, 요 지금 세로 줄로 그려놓은 게 제가 파생 만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요 파생 만기 때마다 뭔가 변곡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도 여기 만기였죠. 자, 보시면 이때마다 뭔가 뉴스가 있어요.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페드에서 회사채 매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요때는 렘데시비르 임상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잠재우는 거죠, 시장에. 자, 이건 아니고요. 모더나 백신 임상 중간 발표가 요때 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파생 만기 지나고 바로 다음날 이 갭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각각 이런 식으로 뭔가 재료가 그 나오는 거 봐서는 이번 달에도 뭔가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냐.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만약에 타미프루급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백신의 성공적 임상 결과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백신은요, 미국의 모더나라든지 옥스퍼드 대학하고 지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또 큐어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완벽한 임상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 임상 결과로 툭 하고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고점을 주장하던 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만약에 이런 백신 쪽에서 뭔가 성공 가능성이 나와서 시장에 뭔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라면, 그래서 3쿼터,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과 실적 기반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또 이분들이 또 주장하게 되진 않을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미 상승한 주가가 또 추가 상승하고 이랬을 때 하방 공격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과연 몸풀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또 만약에 하방 공격하고 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고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반대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건 아닐지.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동네 북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 얘기가 길어서 나머지 얘기는 2부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고점을 예상하고 빠져나오는 시점이 어정쩡한 시점에 잘못 나오면 저희가 고점에 다시 물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얼쩡거리면 결국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벤처버블 시기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예 저 상승을 전혀 맛보지도 못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